안녕하세요. 약사의장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날 녹화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나 연습 좀 할게요. 네. 쑥스럽다. 왜요? 네, 동영상으로 하면 나 어떻게 나오는가 보려고. 괜찮아, 그냥 장난이야. 선생님이 워낙 너무 잘하셔가지고 진짜? 전 걱정 없어요. 선생님 나오고 있을 때. 아, 진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진짜 아니 사실 우리 나이 되면은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매일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젊어서부터 훨씬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주말에는 산에도 가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술도 잘 안 마시고 진짜 운동도 하는데도요 젊어서처럼 살이 잘 안 빠져요. 그리고 점점 오히려 찌죠. 그냥 유지만 해도 좋겠는데 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이 우리 나이에 자꾸 살이 찌는 이유는 바로 호르몬이더라고요. 호르몬이 범인이었어요. 이 호르몬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운전수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이 우리 몸을 서울로 데려갈 것인가, 즉 지방을 분해하는 쪽으로 데려갈 것인가, 부산으로 데려갈 것인가, 즉 지방을 축적하는 쪽으로 데려갈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거죠. 이 지방이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죠. 적당히 있으면 체온도 조절하고, 또 적당히 있으면 에너지 비축도 하고, 정말 지방이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인데, 문제는 지나치게 많은 것하고요, 또 이 지방이 어디에 축적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피부 밑에나 근육 밑에 있는 지방보다요, 내장에 있는 지방, 특히 간에 붙어 있는 이 지방은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로 변해서 간 경화나 간암으로 전이될 수도 있는 핵폭탄 같은 물질이거든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또 이 지방에 대한 연구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연습 좀 하고요, 선생님.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BMI라는 체질량 지수가 있어요. BMI라고 들어보셨어요? 체질량 지수라고, 비만 지수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1만 올라가도 대장암, 자궁내방암, 유방암, 신장암 등 이 암 발생률을 1.13배 높인다고 해요. 또 실제 정상 체중의 여성에 비해서요, 이 완경, 이 갱년기 여성의 경우 암 발생 위험이 이 비만 여성이 23%나 높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아이가 셋이거든요. 37살에 늦둥이를 낳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37살에 늦둥이를 낳았는데 저는 임신만 하면 80kg까지 쪄요. 그러니까 기본 체중에서 20kg가 찌는데, 저도 이제 20kg를 이제 다 뺐죠. 그리고도 이제 조금 갱년기라 약간 살이 붙은 상태긴 하지만, 저는 이제 채소를 많이 좋아하고 섬유질을 많이 먹는데요. 특히 이제 쪄서 먹는 것을 좋아해요. 저처럼 살이 찌는 체질인 사람들은 대부분 에너지를 태우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배 있잖아요. 이 비위라고 하죠. 여기가 찬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생채소라든가 생과일을 이렇게 갈아서 막 드시게 되면요, 비위가 더 차지니까 에너지 흡수가 더 잘 안 돼서 저혈당에 빠지고, 그래서 단 것을 더 찾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채소를 이렇게 쪄서 드시게 되면은요, 비위를 차갑게 하지도 않으면서 이 식이섬유가 풍부해가지고 탄수화물의 흡수를 줄여주고, 또 체내 독소도 배출해주고 배변도 촉진해주니까 아주 좋습니다. 해도요, 똑같이 먹어도 어떤 사람은 정말 다 에너지로 태워가지고 날씬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살이 찌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장내 이 균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이 유익균이 많으면, 즉 유익균이라는 게 우리 몸에,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균들이 나한테 어떤 이로운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유익균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유산균이 있잖아요. 이 유산균들은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세지방산을 많이 만들어내요. 단세지방산, 그래서 이제 유산균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방산이 우리 몸속에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들은, 지금은 열심히 일할 때구나, 즐겁게 일하자, 이래서 에너지도 잘 만들어지고 활기차게 돼요. 그러나 유해균 어쨌든 우리한테 좋지 않은 물질이잖아요. 유해균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큰일
났어. 위기 상황이야. 안 되겠어. 에너지를 아껴야겠어. 이러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쪽. 그래서 살이 찌는 쪽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유해균들이 나쁜 독소를 많이 만들어내서 질병에 많이 유발되게 합니다. 네, 실제요. 미국 논문에 따르면요. 이 과체중이나 비만인 사람이요. 실제요. 미국 논문에 따르면은 이 과체중이나 비만인 사람의 장내 세균을 조사해 봤더니 비만균을 포함한 유해균이 90%, 유익균은 겨우 3%에 불과했대요. 그리고 정상 체중인 사람, 건강한 사람의 그 장내 세균총을 분석해 봤더니 유익균이 무려 30%나 차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상 체중인 사람이 이 비만인 사람보다 유익균의 수가 무려 10배 이상 높은 거죠. 실제로요, 유산균 섭취로 체지방 감량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비만인 87명에게 유산균의 한 종류인 락토바실러스균을 들어있는 발효유를 12주간 섭취하게 했는데요. 복부지방은 4.6%, 피하지방은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변비가 있거나 설사가 있거나 또는 살이 좀 찌시거나 이러면은 유산균을 먹여야겠다 하면서 약국으로 오세요. 그런데 저는 그 외에도 변에서 지독한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분들도 꼭 그 장내 균총을 교정해야 된다고 충고를 해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장벽은요 원래 이렇게 아주 탄탄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나쁜 물질은 못 들어가고 영양 물질만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나쁜 균들이 내뿜는 이 가스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장에 있는 탄탄한 이 벽을 허물어 버려요. 그러면서 장과 장 사이가 구멍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장누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독소라든가 나쁜 세균이라든가 또 뭐가 있죠?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같은 게 혈액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혈액은 난리가 나죠. 이 혈액에 있던 면역세포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얘네들을 없애기 위해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흔적이 바로 아토피라든가 두드러기라든가 두통이라든가 각종 면역질환이 생기는 거죠. 간질환이라든가. 유산균은 한 생명체예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요. 이 생존에 불리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위산이나 담즙산이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몸속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을 죽이는 건데 좋은 균, 나쁜 균 구분을 못하고 다 죽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산균을 열심히 먹어도 거의 90%는 산하고 담즙에 의해서 싹 없어져 버려요. 한 10% 정도만 겨우겨우 소장을 거쳐서 대장까지 가게 되는데 대장에 가서도 거의 다 죽고 거의 한 1% 정도만 살아남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장까지 유산균을 살아남게 보낼 것인가, 이게 관건인 거죠. 아닌 균을 연구를 해봤는데요. 연습하고 있어요. 네, 거기 사람들 많아서.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계세요? 유산균도 생명체라서요. 뭔가를 먹어야 자라요. 그래서 이 유산균의 먹이인 유산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고요. 유산균의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니까 프로바이오틱스하고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들어있는 걸 신바이오틱스라고 해요. 신이 이제 함께하다, 신이 이제 함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바이오틱스를 드시게 되면 훨씬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예방에도 훨씬 좋겠죠.